붙이기 하면 되죠. 해야지. 붙이기만 하면 돼. 자, 아까 부채꼴 문제 했고요. 자, 그 다음 거. 자, 내접하는 도형과 넓이. 자,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놓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2차 함수 문제 풀면서 도형 활용 문제는 아니었지만, 꼭지점이래다. 그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 값에 따라서, x좌표, y좌표 값에 따라서 그게 변의 길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자, 좀 쉬운 거는 똑같은 문제네. 자, 상난이도 문제를 그냥 합시다. 1360번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 풀기에 앞서서 거기 P라고 써있는 점이 1사분 면점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P점의 x좌표, y좌표 값이 다 양수라서 걔가 곧 변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네. 그런 거 많이 했어 우리. 자, 봐봐. 자, 직선 L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점, 위에 있는 점 P를 찍어가지고 X축, Y축에다가 수선을 딱 내려서 만들어진 사각형을 생겼는데, 야, 요 직선이, 자, 10도 안 나와 있네. 자, 여기가, 자, 이거 뭐예요? Y절편이고 X절편인 거 기억하지, 우리?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각형의 면적이 최대 1대의 점 P의 좌표. 자, 일단, 면적을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미지수를 써서 찾는데, 일단, 특이점이 뭐냐? P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직선 L 위에 있어. 그럼 일단, P점의 X좌표랑 Y좌표가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뭐를 일단 써야 될까?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야 돼. 위에 있어. 그러면 대입이 가능하잖아. 원래 위에 있는 점. 그렇지? 근데 좌표를 아직 모르잖아. 일단 대입을 하려면 이 식이 뭔지부터 찾아야 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거 1차 함수니까 절편 두 개 있어요. 자, 내가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어. 지나는 점 두 개를 알면은 기울기랑 Y절편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1차 함수 내용이에요. 자, 일단 Y절편 6인 거 그냥 나와 있고, 기울기 어떻게 찾아? X의 증가량은 9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9, Y의 증가량은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였으니까, 일단 저 L2라는 식은 마이너스 3분의 2 X 더하기 6, 여기 식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좌표를 모르잖아. 그래서 P점에 X좌표를 놔도 되고 Y좌표를 놔도 되고 상관없거든? 그래서 P점에 나는 그냥 X좌표를 A라고 한번 놔볼게. X좌표예요. 자, 그럼 일단 요 직사각형 입장에서 X좌표가 A면은 X좌표는 좌우라고 내가 얘기했지? 좌우. 그러면 이 A가 뜻하는 게 변의 길이로서 요만큼이겠거든요. 이해됐나요? 변의 길이. 자, 변의 길이랑 좌표값이랑 똑같다 그랬죠? 1사분면 점이라서 양수기 때문에. 자,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점 P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A 값을 X 자리에다가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자, 그럼 대입하면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 A 더하기 6 이렇게 나오지. 요게 Y 좌표 값인데 걔가 곧 뭐가 된다고? Y 좌표는 위아래야. 그러면 요만큼이 P점의 Y좌표하고 정확하게 길이가 똑같다. 자, 여기다 한 번 더 써보자.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6. 자, 그럼 가로랑 세로랑 변의 길이를 식으로 다 세웠죠? 자, 그럼 뭐에 따라서?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면적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나? Y라고 넣으면 되는 거야. 자, 식 세워보자. Y는, 자, 가로가 A이고 세로가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6이에요. 이거 인수분해된 형태 맞네? 물론 100%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얘 또는 얘가 빵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얼마? 0 또는 9. 자, 9냐? 그러면 A는 9. 자, 그래서 X 절편이 뭐가 되는 거야? 0,0 또는 9,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지. 얘 중점이 축의 방정식 숫자야. 그럼 4.5 2분의 9. 축의 방정식은 2분의 9고요. 자, 면적 물어봤냐? 네. 아, 그냥 P의 좌표네. 그럼 A. 자, 이건 축의 방정식 숫자였고, 축의 방정식. 그러면 얘가 어차피 축의 방정식에서 봤을 때, 자, 요 함수, 다시 말해서 바꿔. 요 함수의 축의 방정식인 거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를 일단 찾아야 되잖아.
P점의 최대 갈때 P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추계반 방식이면서 꼭지점의 X좌표라 그랬죠? 그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P점의 A좌표가 되는 거지, A점이. 그쵸? 자, 그래서 A가 그냥 뭐가 돼? 2분의 9가 되는 거고. 자, A를 여기다 또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얼마니? 약분 마이너스 3이니까 3. 그래서 얘가 약분 되잖아. 저게 3이라고. 마이너스 앞에 붙어있는 거 아니니? 붙어 있어요. 아, 맞지, 그러면? 그래서 P점의 좌표가 2분의 9,3이 돼요. 그럼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뭔지 알겠니?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이렇게 돼 있었다, 치다 이거는. 자, 얘가 똑같이, 자, 절편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9가 됐어요. 한번 연습해보자.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좀 학습을 처음 했을 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좀 어려워지면 이게 좌표가 P점의 위치가 사분면이 딴 데로 바뀌어. 극단적으로 어려운 거라 해볼까? 사분면? 사탕 문제야. 자, P점이 3, 4분면점이에요. 사탕 문제. 자, 직선 L이 이거예요. 자, X절편이 마이너스 9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자, Q점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수선해봐야 돼요. 잘 들어. Q점은 3, 4분면점이니까 X좌표, Y좌표가 다 음수지. 네. 그럼 변의 길이가 곧 좌표하고 같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별대값이 원칙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양수로 바뀌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 그럼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거 식 먼저 세워보자. 직선 L이라는 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기울기는 이번에 빠르게 해보자. 기울기 빨리 찾는 법 사실 이거였어, 얘들아. 이거 기억해요? 이렇게 하는 거? 네. 내가 이게 찾길이라고 아마 표현했던 걸 기억해. 마이너스 3분의 여기가 고속도로인데 길이 막혀서 우회 도로로 갔다 오는 3분의 1. 했던 거. 그냥 그러면 9 커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커지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9만큼 커졌고 Y가 아래로 6만큼 작아진 거잖아. 아래로 꺼졌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사실 이거랑 똑같죠? 네.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6인 거지. 그래서 직선 L에 관한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그럼 요 위에 있는 점이 Q란 얘기죠. 아까랑 똑같이 X좌표를 그러면 A로 놨어요. 그럼 A를 대입한 게 Y좌표였죠. 아까 방금 푼 거에 따르면은요. 그럼 대입을 했다?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1.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고. 식을 세워보면은 똑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부호 안 따져도. 근데 그건 얻어 걸린 거야. 소위 말하는. 반만 맞은 거지 과정이 틀린 거야. 자,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A 앞에 음수 표현이 없다고 얘가 양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3, 4분면점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음수야. 얘도 당연히 음수야. 그럼 얘는 변의 길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이 원칙인데 부호를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이는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분의 2A 더하기 이게 되죠? 그럼 얘는 둘 다 뭐가 된 거야 이제? 양수가 된 거야. 그러면 얘에 아까 말한 대로 자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표시를 하면은 X좌표에서 튀어나온 요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세로가 뭐가 돼? 요 놈이 돼야 돼. 알겠어? 만약에 서술형이었는데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라고 써놨으면 걔는 틀린 풀이야. 식을 세워보면 똑같이 나와. 부호가 어차피 상쇄가 되거든요. 해보면 3분의 2A 더하기 6 이렇게 줘. 식 쓸 땐 이렇게 써줘야 돼.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어요? 변의 길이가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 근데 거기 있는 문제 보면은 대표 문제도 그렇고 거기 1359번부터 다 보니까 P점이 어디 있냐? 다 X분면점이니까 그냥 좌표가 곧 변의 길이란 말이야. 실수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구분 지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 유형. 2개예요. 자, 뭐 할까?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왼쪽에서 하나 골라봐. 1362. 2 대표 문제 해? 네. 네, 높이 문제 관련된 건 우리 사실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어. 그럼 1364예요. 근데 다른 문제야. 그래서 할 거야. 잘 잘 봐. 자, 지면으로부터 18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30m로 위로 이렇게 던져 올렸대.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그 건물 옥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아니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m라고 했을 때, 자, 관계식을 친절하게 줬죠. 자, 이렇게 돼 있대.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자, 무슨 얘기냐? 식에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자, 마치 역할을 좀 구분을 지으면요. 얘는 시간에 따른 높이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에 따라 변한다고? 시간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 그럼 시간을 x라고 t값을 x라고 생각하면은 h가 y 같은 거예요. 얘는 2차 함수식을 그냥 준 거예요. 이해됐니? 차수도 얼마야? 2차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얘가 최고 높이일 때라고 했으니까 뭐가 최대일 때야? h가 최대일 때야. 뭐를 물어본 거죠? 자, 이거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얘 미로블록이지. 최고차항의 선수니까 무슨 값 가져? 최대값 갖는단 말이야. 미로블록 최대값 갖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를 물어보냐면 이 2차 함수식의 꼭지점의 y좌표 곧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던지 바꿔요. 추계방정식을 써서 하든지. 얘네 그 높이를 물어봤지?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표준형으로 그냥 바꿔. 바꿔야 돼. 그래, 바꾸는 게 제일 무난해. 자, 그냥 t로 할게요. x로 안 하고. 마이너스 6t니까 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거를 더하는 거죠. 더하고 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하면은 요것만 되는 거지. 그래서 t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거 9고요. 마이너스 9인데 얘 곱해서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럼 플러스 45에다가 자 18까지 더해야 돼. 63. 그래서 얼마야? 63이냐? 네. 63.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니? 굳이 답을 쓰면은 t가 3초일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의 최대 63m가 63m입니다 라고 쓰는 게 답이 되겠네. 자, 어쨌든 답은 63m네요. 63만 만약에 시간 물어봤으면 3초라고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거는 최대를 만드는 x값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렇죠? 물어보는 게 뭐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 알겠지? 상난이도. 자. 자, 적고 나서 오른쪽 거 하나 하자. 1366해요. 아, 사수령 하시나요? 수령하는 게 낫지 않겠니? 진검다리. 그냥 사수령 별표 쳐오기. 밑에 거에 위에 거에? 밑에 거. 밑에 거예요? 그래. 자, 1366번 한번 해보자.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000m에 자, 산봉우리에서 화산이 폭발하자. 초속 150m로. 자, 용암이 터져 나왔다. 분출한 지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용암의 높이를 y라 하면 별 이상한 거 과학관, 지구과학관. 자, 관계식 그어줘야지. 자, 얘도 마찬가지지. x가 시간이고 y가 그에 따른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얘도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냥 2차 함수죠, 그냥. 자, 더하기 150x 더하기 2000.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분출한 지 30초 후에 용암의 높이가 최대이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던 대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뭐를 찾아? 꼭지점의 y좌표 찾는 거죠. 최대값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는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겠네. 숫자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5로 묶었어요. x 마이너스 30x. 자,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5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네요. 자, 그럼 바꿨어. 마이너스, 제곱해서 x 마이너스 15의 제곱이죠. 15의 제곱은 225. 마이너스 225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돼. 자, 얼마야? 5, 25, 5, 20, 1125냐? 얘랑 또 더해야 돼. 3125. 자, 활용 문제는 숫자가 많이 커. 자, 근데 문제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말로 쓰면은 시간이 15초일 때 최대 높이 3125m. 별도선보다 높네. 3000. 세상에 그 사람이 몇 미터인지 아냐 근데? 그 무슨 뭐 있었는데 해발. 말하는 거랑 2774. 2000 2774. 그게 뭔 뜻이었죠? 무슨 뜻으로 하지 않아요? 난 그냥 외웠는데? 한라산 1950. 아, 에베레스트 있어요. 884. 뭐 있던데 할거 쓰세요. 쉽게 외우는 방법 그거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했니?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4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달 동안은 전국에 있는 산 높이 외우기 시키고 하루 종일 학원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2달 동안에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수도를 다 전 강제하고 낭비야. 역사예요? 선생님. 그래서 나 아직도 나라 수도는 기억이 나. 웬만한 거.
다 되게 복잡한 거 까먹었는데. 스위스의 수도. 베른. 오. 다 캐나다. 상식이잖아. 몰라요. 캐나다 오히려 헷갈려하는 이집트.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뭔지 알아? 오타와 아니야? 캐나다? 그건 캐나다고. 이집트는 캐나다 수도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몬트리올로 아, 많이 네. 얘기하잖아. 아, 그래요? 잘못 그래요? 어. 그리고 저것도 어디니? 중국. 오스트레일리아도 잘못 알잖아. 그 그래요? 캔버라. 네. 다 캔버라. 시드니라 알잖아. 캔버라가 시드니로 시드니라 알잖아. 알지.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잖아. 시드니는 모두의 대도시. 방법은 그렇게 나왔어요. 마치 맞아. 마치 한국의 수도가 부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시드니도 바닷가 네. 도시라서. 그래서 다 대도시라서. 다 외웠어. 선생님 관악산은 까먹어. 산은 많이 까먹었어. 산은 다 거의 까먹었어.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가 3개예요. 브라질은요? 브라질리아로. 쉽잖아. 오. 웬만한 거 기억.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오.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까먹었다. 뭐지? 저발.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야 시간 이거. 끌기. 네, 기억이 안 근데 나. 초록색 걸로만 된 나라 있지 않아요? 리비아인가? 국기가? 아, 네, 그 리비아. 그림 하나 이렇게 그냥 초록색. 그냥 초록색. 네, 아예 초록색 아, 맞춤 초록색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도 뭐 있어요. 있는데. 방글라데시. 그거 방글라데시죠. 자, 깃발도 외웠네 내일.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옛날에 빨리. 그거였었는데. 옛날에 그거 있었어 카드. 자, 3125m라고 쓰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봐봐. 분출한 지 30초 후에 용암의 높이가 최대이다. 틀렸죠? 네. 30초지? 가 아니라 15초지? 네. 말 잘못했다. 자, 그 다음에 네. 용암의 높이가 가장 올라갔을 때,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내가 방금 써줬네. 틀렸어요. 3125m네. 자, 분출한 후, 자, 이거는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 언제 했냐? 네. 이거 2차 방정식 활용 때 했던 거야. 네. 기억해요? 어떻게 풀었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빵인 거잖아. 그래서 네. y에다가 빵 0 집어넣어가지고 2차 방정식 근 구하는 거죠.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150x 더하기 2000이 0일 때 x값 찾는 게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 시간이었다. 그럼 느낌상. 느낌상은 아니고 그냥 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400. 어우, 이 수분 어떻게 해? 돼요. 뭘로 해야 되냐? 선생님 잘하시잖아요. 10 곱하기 40. 40.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x는 40. 40이죠. 마이너스 10은 시간에 안 맞죠? 그래서 3번. 40초. 맞아요. 자, 3번이 끝. 야, 그리고 4번은 분출한 지 1초 후에 높이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지? 시간이 1초 때 높이라고 했으니까 그 4번 보기는 뭐 물어본 거냐면 f1값 저식을 fx라고 했을 때 f1값 물어본 거예요. 자, 1 대입하면 뭐 나오냐? 2145. 계산해 어떻게 해봤냐? 아, 그냥 1이구나. 그럼 계산 편리하네. 2140. 틀렸죠? 근데 4번 보기. 네. 자, 5번 같은 경우는 3000m가 될 때는 몇 초? 틀렸어요. 이거는 y에다가 3000을 대입해서 네. 찾아야 되는 거야. 넘기면 맞죠. 계산하면은 뭐 나오냐면 이거 그냥 답만 써줄게. 10초 정도 나오나? 10초 아니면 20초가 나와. 오, 지금 이렇게. 자, 알겠죠? 끝. free. 자, C단계 합시다. 아, C단계가 3페이지네. 마지막으로 넘겨봤더니 동원이가 좋아하는 제곱음표가 있네. 와. 오 예. 그냥 이거 끝나면 그림도 해야지. 어, 야, 자꾸 물어보면 피크닉으로 넘어간다. 안 돼요. 피크닉 먹고 땡치네. 선생님 아니야, 저희 아니야. 피크닉 문제 언제? 피크닉 한 30개 먹고 배 터져서 화장실 왔다. 피크닉 문제 언제예요? 이 단어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고영할 때 하자. 고영할 때. 피타고라스 이런 거 할 때 하자. 아. 저거였어요? 고영할 때. 그때 하자. 그때 닮은 문제 섞인 거 한번 해보자. 아. 그런 거잘 풀어야 돼. 선생님 수학자 이름으로 본딴 공식 몇 개 있어요?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 말해줘. 갈릴레오 갈릴레오. 세상에 안 알려진 공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맞아. 이 공식도 있잖아. 아 맞아 내가 최근에 자, 봐봐. 무슨 자, 문제? 1368번. 창의 문제. 더 틀려가지고 90. 자, 보세요. 무슨 강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 정면에서. 그래서 강이 대충 이렇게 파여 있거든. 여기가 다 땅이야. 이게 강이에요? 그림 잘 그리시네요. 자, 동물 땅이고, 아니야, 자, 강 폭이 40m고요. 그 수심이 가장 짙은 데가 10m예요. 최대값 10. 자, 그랬을 때 그 호수의 중앙 M 지점에서
B 방향으로 16m 떨어진 지점. 자, 그럼 대략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가 중심인데요. 거기에서 B 방향으로 요만큼 갖다 치자. 여기가 16m요? 27이니까 좀 더 많이 갈까? 한 이 정도? 16m를 갔을 때 그때의 수심이 요만큼이 얼마니를 보였어. 돌 때리는 문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문제는 사실 약간 좀 문제점이 있는 게 기내식. 기내식이 아니라 강이 지금 땅바닥이 이렇게 지금 모양이 휘어져 있잖아. 우리가 함수 그래프 중에 휘어진 거 배운 게 이번 2차 함수가 처음이란 말이죠. 사실 못 풀겠네요. 얘는 좀 전제 조건을 책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거기 2차 함수처럼 쓰세요라고 돼 있는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물선 공식이라는 걸 써서 해야 돼. 그럼 못 근데 배우는 그게- 건데. 그게 고등과정이에요. 오. 그래서 이 문제는 중3책에 나와 있는 건 그냥 거의 휘어져 있는 그래프가 2차 함수밖에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2차 함수를 쓰세요라고 그냥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포물선 공식 한번. 나중에 니네 서해대교 가봤지? 네. 거기 네. 어떻게 생겼어? 다리 어디라고요? 이렇게 큰 다리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았어? 못 가봤는데 보여주세요. 그게 어떻게 생겼어? 한국의 날이. 끈이 이렇게만 있잖아. 네.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끈이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연결돼 있단 말이야. 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 막 해먹이다 해먹. 뭐 아무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끈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것도 2차 함수 그래프 같지? 네. 이것도 포물선 공식 써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실제로 다리 설계할 때도 이거 포물선 공식으로 세워. 선생님 저거 다리 설계하신 적 있어요? 내가 이거 설계했을 때 이거 할 때는 대학생이었어. 할 적이 없지. 오. 근데 배우긴 했지. 그래서 이게 사실 만드는 게 선생님 나온 과에서 하는 거야. 이게 토목과에서 하는 건데요. 다리 만들고 이런 거 자체가 네, 거기 그래서 수학 잘해요. 만드신 적 있어요? 없죠. 자기장. 설계는 했지. 집 설계는 해본 적이 있어. 오. 딴 얘기 하지 마. 시간 없어. 늘지. 말릴 뻔했다. 자, 뭐 어떻게 하냐면 2차 함수처럼 생각하고 푸는 거라고. 알았어. 휘둘릴 뻔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들어. 이거 자체가요, 여러분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 도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중학교 도형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중1 때 원은 공부했잖아. 부채꼴이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중3 도형에도 원이 있어. 마지막 단원이 원이야. 근데 그때 중학교 과정에서는 도형 자체의 특징만을 공부해요. 특징. 그래서 그거를 수학에서는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거든요. 유클리드 수학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한 거는 도형 자체의 특징을 만들어내서 공식화한 거를 많이 연구했단 말이야.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뭐를 많이 하냐면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원을 그려. 오. 그래서 이거를 식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 고등 과정에서 수학 상단원의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식이 어떤 형태예요? 바로 그거. 궁금했어요. 이거 생겼어. x-1의 제곱,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어. 네, 얘가 쉽대요. 자, 뭐 나중에 어쨌든 잘 들어. 이걸 왜 해줬냐면 중학교 때는 잘 방황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차이는 중학교 때는 특징만 공부해.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도형을 식으로 분석한단 말이야. 그림을 그리되 도형 자체의 특징, 뭐 반지름 표시하고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식 세워서 접근하는 게 고등 과정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함수 그래프도 굳이 따지면 곡선이라서 도형의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봐봐. 이거를 아까 내가 원을 고등 과정에서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서 그린다 그랬잖아. 이거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 자체를 좌표 평면으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좌표 니네가 딱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것처럼 고등 과정을 하는 것처럼 요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 그리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앞으로 많이 할 거야. 고등 과정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때 도형 공부를 하잖아. 중학교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문제가 근데 닮은 문제. 닮은만 나오면 해보면 쉬운데. 너무 좋았어. 쉬워? 아니 다 해보면 말이죠. 닮은 앞에서 허세하면 안 돼. 닮은 게 닮은 저희가 뭔가 다 제시본 거예요. 단어만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맞아. 닮은 뭔가. 왕준환과 김동완은 닮았어. 뭐 이런 거. 아, 네, 진짜 왜 그러세요? 오 마이 갓.
자, 잘 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내가 지금 노란색 표시한 게 지표면이지. 네. 지표면이란 단어 아니야? 알아요. 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있잖아. 지표면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저희를 너무 지금 내가 무시하시는 너무 거 아니야? 봐. 지표면인데, 자봐. 얘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최고 수심일 때가 여기였잖아. 네. 요거를 지나가게끔 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그리면 얘를 Y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창의 문제. 자, 이렇게 바꾸는 게 고등학교 공부했을 때 도형을 바라봤을 때 시선이에요. 그래서 저 흰색 휘어져 있는 거를 그냥 연장해서 그려요. 이렇게. 이차함수라고 생각하자고.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자, 그럼 봐봐. 좌표로 봤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현재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뭐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좀 왼쪽 얘가 마이너스 Y축이지. 20. 하나씩 해보자. 그러면 2점하고 2점의 좌표 계산할 수 있지. 20, 20씩 떨어졌으니까 얘는 플러스 20인 거고 마이너스 20. 얘는 마이너스 20이라고. 그러면 X절표 두 개를 자동으로 찾았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찾을 수 있지 않냐? 맛이. Y절편은 20. 얘는 Y절편이지. 그럼 얼마야? 수심이 10m라고 했으니까 0,10. 아래로 10m야. 아래로. 네. 그럼 0, 맛이. 10이지. 그럼 식세할 수 있냐? 이거 무슨 조건으로 하면 돼요? X 두 축하하고의 점이- 교점 두 개랑 지나는 점 하나 줬잖아. 그러면 몇 번째 방법? 두 번째. 네 번째죠. 두 번째죠. Y는 두 번째는 두 번째. 투개 방정식이고 물론 투개 방정식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대입했을 때 0 되는 게 마이너스 20인 거니까 x 더하기 20 하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20. x 마이너스 20도 하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놓는 게 네 번째 방식이었지. 동환아, 네 방법도 맞는 거야. 두 번째 방식도 맞아요. 왜냐면 이거 투개 방정식이 x는 0이잖아.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야. 자, 이걸로 하자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를 일단 찾아야 되겠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대입해야죠. 0, 마이너스 10이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00 a니까 a가 40분의 1이야. 자, 아래로 볼록이라서 a가 양수까지 나왔네. 자, 10a에다 쓸게요. 머리 아파요. 재밌잖아. 너무 재미없어?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스스로 풀면 얼마나 재밌겠어. 힘들지, 처음에. 자, 그래서 a가 40분의 1이라는 거 대입했고, 자, 구하는 거는 뭐를 물어봤냐면, 자, 여기 녹색 화살표의 그 수심이죠? 그럼 뭐를 찾아야 되냐? 수력을 대입하나요? 자,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m 떨어져 있다 그랬지? 네. 그럼 요 점은 16,0이야. 맞냐? 맞는 거. 맞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점하고 여기에 있는 점하고 무슨 좌표가 똑같아? X좌표. X좌표가 똑같아. 그래서 X좌표가 16인데 그 위에 있는 점이 X좌표가 16이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대입했을 때 Y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어디다가 대입해? 5번인가? 여기다가 대입. 36. 자, X자리에다가 16을 대입했어. 그러면 40분의 1에다가 자, 16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44. 36 40분의 마이너스 144. 맞아요. 맞구나. 곱하기 4번. 마이너스 4냐? 네. 자, 그럼 3.6. 어떻게 돼? 3.6. 3.6 무슨 나. 거? 마이너스- 못하나 봐. 그냥 이거 10분의 마이너스 3.6이지? 10분의 똑같이 3.6. 했는데. 자,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3.6이 나온다. 네. 자, 그러면 얘가 깊이 수심이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3.6은 좌표 값인 거고요. 자, 그러면 수심도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 떼버리면 되는 거죠. 36. 그래서 답이 3.6m가 되는 거야. 4번. 자, 됐나요? 그래서 처음 해보지 이런 거 사실. 네. 그래서 그림인데 나중에 수학 공부할 때 그 그림을 좌표에다가 옮겨 그리는 걸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할 거야. 고등 과정의 주된 내용은 활용 문제가 다녀요. 괴수 소리네. 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하나만 더 하고 가자. 1378. 뭐 할까? 그래, 1378 하자.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다. 돈 문제 계산하는 거 하자. 1380번. 뭐라 해봐. 자, 보세요. 한 개에 200원씩 팔면 600개가 팔리는, 자, 필기할 시간 줄까? 다 썼니? 다 샀어요. 자, 1380번. 한 개에 200원씩 팔면 600개가 팔리는 사탕의 가격을 20x1 올리면 3x개가 적게 팔린다고 한다.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사탕 한 개의 가격은? 이라고 했어. 자, 일단 물어본 건 사탕 한 개 가격이다. X로 나와. 그렇지, 뭐 X로 나와야지.
자, 그럼 사탕의 그 한 개 가격에 따라서 전체 판매 금액이 바뀌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금액 그 판매 금액을 Y라고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빨리 나. 야, 그럼 생각해봐. 판매 금액 계산하려면 뭐랑 뭐를 곱해야 되냐? 개당 가격에다가 판매한 양을 곱하면 되지. 맞니? 개당 가격에다가 판매한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Y는 하고 전체 가격이 이건데, 자, 한 개 200원씩 팔면은 600개가 팔리는 이래. 그럼 걔가 가격이 기준이 200원이었지? 근데 이 X1이 올라갔네? 그럼 개당 가격이 어떻게 바뀌어? 200 더하기 2X1이 되죠. 이게 뭐라고요? 개당 가격. 자, 그때 판매 개수가 그냥 가격이 원래 200원이었을 때 600원이었는데 걔를 2X1을 올렸더니 판매량은 당연히 비싸니까 적게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만큼 적게 팔린다고요? 3X개만큼 적게 팔리니까 마이너스 3X라고 해야죠. 됐냐? 끝이야. 자, 인수분해된 형태지? 뭐해? 축 계산하자고. 자, 0 만드는 값. 자, 이거 0 만드는 값 X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아래. 100. 마이너스 100이라니. 자, 요거는 아, 200이지. 네. 그럼 얘의 중점이 뭐라고? 추계방정식이자 꼭지점의 X 잡고. 이제 바로 할 수 있겠지? 150. 어, 50, 얼마야? 50, 50. 중간에 있는 X가 이거 200이죠? 50. 네, 50이네, 50. 50. 꼭지점의 X좌표가 50이 되는 거야. 자, 물어본 거는 계단 가격이잖아. 자, 계단 가격 어디 있어? 여기 있네. X는 50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얼마예요? 4번. 300원이죠. 너무 많이. 야, 2번이라고요. 어? 고쳤어? 같이 보고. 자, 숙제 얘기하고 끝내자. 쟤는 끝까지 해오시고 그리는 여기는- 게이다만 합시다. 오, 예. 게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다 2차 30문 함수 제시. 프린트. 30문 제시. 2차 함수 프린트 성수 문제 불고 많아요. 28번. 아, 그 28번 나요. 다시 페이지 아까 얘기해줬잖아. 고생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 4시간이야.